안녕하세요. 6시가 되었으니까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야 화면을 보면은 지난주 수업을 제가 제가 미리 만들어 온 은행 모델링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모델링을 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가볍게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고, 이제 은행을 모델링이 끝났으면 건물 모델링이 끝났으면은 이제 UV를 펴야 되는데, UV를 피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도형들을 불러와서 이런 기본적인 도형들을 불러와서 UV를 피는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런 것들 불러와서 UV 피는 법들 강의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수업을 마무리되었었는데, 이제 UV를 피운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숙지가 되신 것으로 알고, 그럼 이런 건물 기본 조형 말고 건물 같은 거는 어떻게 UV를 피는 것이 좋은 UV를 피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에 앞서서 제가 이미 UV를 이렇게 펴놨는데, 이렇게 하기 전에 저는 하나 복사를 해놓고요. 컨트롤 D를 통해서 복사를 해놓고, 이 UV 창에서 엣지를 선택해서 엣지를 Shift 우클릭 소우로 더 꿰매줍니다. 네, 일부러 망가뜨렸어요. 일부러 다시 망가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펴볼게요. 처음부터 아이고, 처음부터 다시 필 때 이런 좀 직선적인 형태의 모델링을 할 때는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오른쪽에 UV 툴킷, 혹시 이 UV 툴킷이란 창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여기 툴스에 가면은 하이드 UV 툴킷이 있는데 이게 적용이 돼 있는 걸 거예요. 혹은 이 UV 툴킷 팝업 창이 따로 이렇게 떼어져 나오는데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불러와졌다거나, 여기 툴즈 가셔서 쇼 UV 툴킷 하셔서 옆구리에 다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조금 이상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UV를 어떻게 피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크리에이트 가시면 오토매틱이라고 있습니다. 음, 건물 같은 경우, 특히 제가 모델링한 건물 같은 경우, 건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마침 모델링한 개체는 이런 식으로 직선형의 건물이다 보니까 오토매틱이라는 기능을 활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토매틱은 뭐냐면, 기존에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할 때 알려드렸던 바로는 좀, 좀 수동적인 걸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아이고, 가려서 안 보이네. 여기 보면 컷 앤 소우라는 바느질 아이콘을 통해서 자를 부분을 선택하고 이렇게 자르고 뭐 다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를 손으로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UV 쉘을 선택하고 이 친구를 오토매틱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형태로 최소 단위로 이게 다 쪼개집니다. 최소 단위라고 하긴 뭐한데, 최소 단위라면 이렇게 여기도 잘랐어야 되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이제 규칙에 의해서 한 단면을 최소한의 단위로 이 프로그램이 이 기능이 인식해서 잘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그래서 편한데 이 기능이 안 먹히는 경우의 수도 있어서
저처럼 직선 형태의 건물을 하셨다 하면 이 기능 활용하셔도 좋고요. 조금 복잡한 형태를 했는데 뭐 모든 건물의 모든 부분이 복잡한 유기체나 이제 곡선이나 유선형의 형태일 리는 없으니까 건물 하면 일단 대부분 직선형의 형태를 띌 테니까 직선형의 파츠는 오토매틱을 활용하시고 곡선형의 형태는 이제 수동으로 UV를 피시면 되는데 이때 또 팁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쪽에 이런 UV들의 이 펴진 UV들을 조사를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가로 형태의 모델링이 되어 있는 메쉬는 UV 쉘은 가로로 바꿔주시는 게 나중에 텍스처링이란 걸 할 때 유리합니다. 이렇게요. 지금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보시면 UV 토olkit 보시면 이렇게 기능들이 많은데 저는 맨 처음에 크리에이트에서 오토매틱이라는 기능으로 편하게 UV들을 잘라서 쫙 펴줬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보면은 이동과 무브 이동과 그 다음에 로테이트에 대한 기능입니다. 이 UV 에디터라는 창에서 UV들을 조작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UV 쉘은 모델링 뷰포트에서 보시면 요것을 의미해요. 왼쪽에 있는 창은 모델링 창, 오른쪽에 있는 창은 UV 창인데 UV는 같은 대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창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UV 에디터 창에서 UV 쉘을 옮긴다 한들 모델링 창에서의 메쉬가 이동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UV 창에서의 UV는 그냥 UV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UV를 클릭하고 UV가 있습니다. 버텍스가 있고 UV가 있는데 크게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버텍스를 하면은 이렇게 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점, 선면, 페이스, 엣지, 버텍스. 근데 혹은 UV는 뭐냐? UV도 마찬가지로 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버텍스를 잡고 당기면 형태가 바뀝니다. 대신 UV 에디터에서 버텍스를 잡고 당겨도 UV 에디터 창에서 버텍스를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 여기를 볼게요. 이 버텍스는 지금 이 초록색 UV와 위에 이 초록색 UV와 이 분홍색 UV와 같이 버텍스 하나를 공유하고 있어요. 엣지와 엣지가 만나서 점을 하나를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점은 밑에 있는 초록색 UV에도 있는 점이고요. 위에 있는 분홍색 UV에도 있는 점이에요. 버텍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텍스를 움직이면은 분홍색도 움직이고 초록색도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건데 이, 이 UV가 이 버텍스가 현재 여기에요. 근데 UV는 뭐냐면 똑같은 점이지만 얘를 클릭해서 움직이면 얘는 밑에 초록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버텍스를 잡고 제가 이 초록색에 해당되는 녀석을 불러와 볼게요.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이거 여기 있구나. 네. 제가 UV라 함은 전개도라고 설명을 최초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전개도를 핀 건데 주사위의 전개도처럼요. 이때 버텍스는 여기니까 얘가 실제로는 이렇게 한번 보면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버텍스는 우리가 맨 처음 강의 때 알려드린 점선면 중에 점이에요. 그래서 점을 선택하면 UV 에디터 창에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한들 실제 모델링 창에서는 엣지와 엣지가 만나는 지점이 버텍스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줍니다. 나는 얘 하나만 선택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이 있는 버텍스까지 같이 선택이 돼요. 왜냐하면 UV 창에서는 이렇게 둘이 떨어져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인 겁니다. 대신에 UV는 이 UV 창에서 움직일 수 있는 더 작은 최소 단위의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UV를 건드린다 한들 왼쪽에 있던 같은 버텍스인 이 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다시 버텍스는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UV는 따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데 이 UV 에디터에서 UV 셀을 가지고 움직이셔도 되지만 이렇게 UV 모드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 끊어져 있는 UV 셀에 있는 UV들만 전체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도 되고 뭐 하나만 이렇게 좀 뺄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직선적인 형태라 지금 많이 쓸 일이 없는데 이 최소 단위 선택의 기능이 UV 에디터장에서는 버텍스가 아니라 더 작은 기능인 UV가 있다는 점 이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UV를 최초로 기본 도형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최대한 적게 자르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나중에 텍스처링을 할 때 이 UV 잘린 부분은 UV 심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게임도 보면은 오픈월드 게임이라고 해서 심리스 오픈월드 게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리스라는 게 바로 이 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음, 지금 이 UV 초록색 UV가 이 분홍색 UV와 같은 선상에 알맞게 제가 반듯하게 놨기 때문에 모델링 창에서 봤을 때도 체크 표시를 했을 때 검은색 체크와 그러니까 분홍색에 있는 검은색 체크와 여기 초록색에 있는 검은색 체크가 딱 떨어지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조금만 움직이면은 보이시죠? 이 검은색과 흰색의 체크가 천장과 옆면이 서로 이렇게 엇갈립니다. 음. 그래서 최소 단위로 UV를 쪼개는 게 좋다는 이유는 얘를 애초에 쪼개지 말고 이렇게 최초부터 합쳐 있었다면 움직일 일도 없거니와 이 UV 텍스처가 입혀졌을 때 서로 패턴이나 더티 같은 것들이 서로 엇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잘릴 수 있으면 최대한 안 자르는 것이 좋은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의 오토매틱은 간편하고 쉽고 빠르지만 단점으로는 너무 쓸모없는 것까지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동으로 자른 거를 보면 이렇게까지 안 잘랐거든요. 잘게 잘게 쪼개지 않았거든요. 자, 저는 여기서 왜 이렇게 잘랐는지 그러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참고한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벽돌 무늬가 있고 대리석 무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자른 건데요. 직접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아,
어도비 서브스탠스 3D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 그에 앞서서 제가 지금 작업을 뭐 완성되진 않았습니다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설정에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끄고 혹시 이 프로그램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해외 국내를 막론하고 게임 업계와 영화 CG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텍스처링 프로그램입니다. 어, 지금 제가 작업하던 거를 음, 지금 제가 노트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4K 뷰를 보고 싶으면 램이 2기가가 모자르다고 하네요. 네, 지금 2K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4K로 보여드려야 좋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제가 지금 간단하게 텍스처링을 진행한 건데요. 보시면 벽돌로 텍스처링이 된 부분과 대리석으로 텍스처링이 된 부분이 나눠져 있고 또 유리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머터리얼, 즉 재질이라는 거를 염두하셔서 UV 쉘들을 분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벽돌이 칠해질 부분과 대리석이 칠해질 부분, 유리로서 표현될 부분의 UV들을 서로 모아서 따로 그룹화시켜서 분리를 해 놓는 것이 나중에 텍스처링 할 때 편하다는 건데, 여기서도 3D 뷰포트 창 말고 이렇게 보시면 3D 뷰포트 창과 UV 창을 같이 볼 수 있는데 UV만 볼 수 있는 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따로 모아놨어요. 이렇게 보면 대리석은 대리석끼리, 유리는 유리끼리, 벽돌은 벽돌끼리. 네,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오토매틱으로 하게 되면은 너무 잘게 쪼개지고 불규칙하게 해쳐 모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일일이 잡아서 한쪽으로 다시 모아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귀찮긴 한데 또 일일이 다 잘라서 피는 것보다는 이게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오토매틱을 이용해서 폈다면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뭐 드래그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만이 이제 벽돌이다 하면은 기존 있는 애들 좀 치우고 요거 지금 체크 무늬가 거슬린다면 요거 두 개는 꺼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벽돌 부분만 잡았다. 그리고 한 유dim에 꽉 채워서 이쁘게 정렬하고 싶다. 단축키 편한 게 있습니다. 컨트롤 L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한 유dim 안에서 최대한 꽉 차는 크기로 이쁘게 정렬이 됩니다. 마치 테트리스처럼요. 하지만 이것도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수동으로 핀 것만큼 더 알차게 되진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했다면 얘를 여기다 하고 얘를 잠깐 올리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의 인공지능은 탑재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 하나의 유dim에 더 많은 UV 쉘들을 넣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하나 하는 게 더 편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시간 대비 효율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컨트롤 L이 좁은 방법은 여기서 유리창만 한번 볼까요? 자, 유리창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페이스 모드로 페이스들을 선택하고 뚱뚱한 데가 페이스만 선택해서 컨트롤 L을 통해서 페이스만 나오는 상태로 다시 엣지를 선택하고 다시 전체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 컷을 해주면 지금 이 유리를 표현하고자 한 이 네모 사각형의 엣지만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솔레이트 하나만 보게 하기를 했고요. 그러면 UV 쉘이 얘네만 이렇게 똑 잘라져 나올 텐데 얘를 언폴드 해보면 언폴드해서 컨트롤 L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근데 다만 각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좋은 방법은 어렌지 앤드 레이아웃에서 오리엔트 쉘을 눌러주시면 수평 수직으로 반드시 됩니다. 여기서 다시 잡고 컨트롤 L 이런 식으로 그러면 테트리스처럼 편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하나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언제 일일이 이걸 다 해요? 그래서 애초에 모델링을 하실 때 모델링을 다 하고 UV를 피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유리창처럼 반복이 되는 메쉬가 있다. 반복이 되는 모델링이 있다 하면은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 친구를 미리 UV를 펴 놓은 다음에 그 UV가 펴진 이 하나의 단위를 얘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펴놓은 이 UV 데이터까지 같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네가 처음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직접 한 걸로 보여드리자면 얘를 하나 복사해서 separate 해서 다 쪼개줄게요. 다 지워. 하나 빼고 다 지울게요. 음. 자, 자, 이런 식으로 UV를 폈어요. 유리창을 하나 만들어서.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할 겁니다. 왜냐면 쓸 일이 많으니까 유리창은. 그래서 얘를 Shift를 통해서 복사하고 컨트롤 컨트롤 Shift D를 통하면 잠시만요. 얘를 아웃라인에서 빼서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사가 되고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Shift D를 누르면 이동한 거리만큼 이동 거리까지 복사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자 보시면 얘가 오리지널 카피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UV 창에서 변화가 없는 거 보이시나요?
UV 창이 고장난 게 아니라 복사를 했기 때문에 UV까지 똑같이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상태로 그대로 가시는 것도 되지만 UV는 엔간에서는 겹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UV가 겹쳐져 있으면 셀렉션에서 바탕화면에 테스트 아니다 OBJ로 뽑으실 때 OBJ 테스트 이따 이거 파일 만드는 법은 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창문이 나왔는데 UV는 여러 개, 하나, 둘, 7개의 창문이 하나로 겹쳐져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안 좋냐면 여기 레이어, 레이어. 네, 이거 지금 페인트 창을 어, 네, 페인트 레이어를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잘 보이게. 그래서 UV에다 쓱 이렇게 그으면 보이시나요? 하나의 UV에다가 손을 댔는데 UV 하나의 UV에만 손을 댔는데 7개의 유리창에 다 그려집니다. 별을 한번 그려볼까요? 별. 여기다 뭐 하트 그려볼까요? 하트. 이런 식으로 UV가 포개져 있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한 곳에다가만 그려도 7개의 유리창에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패턴이 반복이 돼요.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CGT가 난다는 겁니다. 메타버스도 CG긴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적용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워낙 실시간 렌더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데이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좀 더 사실적인 CG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CG인 줄 몰랐다가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UV를 겹치지 않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때에 따라서 게임 업계나 메타버스 업계에서는 UV를 겹쳐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됩니다만 저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얘를 한꺼번에 다 잡고 컨트롤 L을 하면은 이렇게 공간 낭비가 돼요. 창틀과 유리창이. 그래서 저는 창틀만 빼고 옆으로 빼고 유리창만 선택이 됩니다. 그럼 유리창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유리창만. 그래서 유리창만 컨트롤해. 그러면 이렇게 반듯하죠. 그 다음에 옆으로 한 칸만, 절묘하게 한 칸만 옮기고 싶다 그러면 여기 트랜스폼에서 무브에서 단위를 0.1이 아니라 1로 바꿔주면은 이 단위가 1이 이 한 칸이 한 유dim이거든요. 이게 검은색 진한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뷰 가시면 그리드에서 그리드 설정 창 가시면은 그리드 라인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타일 라인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빨간색으로 바꾸시면 라인. 네. 이 한 유딤 단위로 움직이는 게 숫자 1입니다. 그래서 1로 바꿔주시면 선택하고 한 칸 딱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틀을 해볼까요? 컨트롤 L. 참고로 컨트롤 L을 누르시면 이 0,1, 0,1, 이 1001 칸에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얘를 저 먼 데서 컨트롤 L을 하더라도 이 첫 번째 칸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 자, 그리고 UV 쉘 사이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컨트롤 L은 한 UDM에 최대한 꽉 차게 들어가게 라는 명령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서로 지금 두 번 했잖아요. 컨트롤 L을 여기다가 한 번, 여기다가 한 번 했는데, 이 창틀과 유리창은 크기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이 한 그리드, 한 UDM에 들어가기 위해서 컨트롤 L이 적용됐을 때 UV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시 체커 무늬를 켜서 확인을 해볼게요. 체크는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UV 쉘에도 사이즈가 있거든요. 스케일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작고가 되는데 어쨌든 자, 여기 두 개의 UV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키울 거예요. 이렇게 키울 거예요. 수동을 키우지 말고 여기 트랜스폼에서 툴 누르시면 여기 텍셀 덴시티라고 있는데 이게 UV 사이즈입니다. 현재 내가 선택한 UV 쉘의 사이즈가 궁금하시다면 get을 누르시면은 15.8677 맵 사이즈 512 기준. 512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UV를 피는 이유가 텍스처링 맵을 텍스처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때 이제 단위가 이제 맵 사이즈인데 맵 사이즈는 1K, 2K, 4K 이렇게 됩니다. 아까 제가 노트북 하드웨어의 램이 2기가가 부족해서 4K로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4K는 요즘 뭐 TV나 모니터 보시면 뭐 8K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K가 맞는데 여기서 만드실 때 보면은 도큐멘트 레졸루션에도 나와 있는데 4096 가로 세로 4096 픽셀이 4K 단위는 픽셀입니다. 가로 세로가 2048이면 가로가 2048 세로가 2048 픽셀이면은 2K 2K 그다음에 1K 1K 1024 그것보다 더 작은 게 이게 512 512의 반인 또 256 500 256의 또 반인 128까지 있는데 요 세 개는 거의 안 쓴다고 보셔도 되는데 뭐 게임 업계나 메타버스에서는 최대한 가볍게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맵 사이즈는 512 기준일 때 15다. 그래서 같은 크기여도 이게 515가 아니고 아까 2048이 2K였죠. 2048로 하고 다시 get을 누르면 숫자가 이렇게 커집니다. 이 친구의 사이즈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512로 해놓고 다시 get을 하면은 15네요. 그럼 얘도 15겠죠. 얘를 40으로 해놓고 set을 누르면 이렇게 이만큼 커집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싶으시겠지만 제가 체크 박스를 누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까까지만 해도 분명히 같은 UV였는데 한 녀석은 UV 사이즈가 아까 15였죠. 이 작은 건 15였고 옆에 자줏빛 UV는 40으로 일부러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체크의 크기가 구현된 체크의 크기가 달라진 거 보이시나요? 즉 맵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또 맵 사이즈에 적용되는 UV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디테일한 텍스처링 맵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뱅크 켜지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여기서 잠깐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텍스처링에서 사이즈 여기 이제 뷰포트에서 표현되는 퀄리티의 사이즈를 이제 2K로 해놓은 건데
얘를 볼게요. 이게 지금 조금 블러가 먹은 듯이 해상도가 안 좋죠. 이게 4K로 올리면 훨씬 더 이쁘게 보여지는데 얘를 뭐 128까지 낮춰볼까요? 그러면 로딩이 좀 되면서 작업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말도 안 되죠. 128은 또 말도 안 되고 아까 2048 2K였으니까 512로 낮춰볼게요. 512에서 한번 또 올려볼까요? 1024. 형태가 점점 뚜렷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2048. 네, 확실히 좀 오래 걸리네요. 네, 이렇게 점점 뚜렷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맵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맵 사이즈가 작더라도 UV 사이즈를 키우시면은 저 디테일한 걸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제가 요 가운데에 패턴이 들어간 부분 보이실까요? 음, 이것도 또 하나의 팁인데 마야로 가서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거 말고 얘네 다 끄고 기존에 제가 UV를 폈던 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요거 보이실까요? 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이제 음각, 양각으로 해서 구조가 들어가 있었어요. 건물에 보면은 좀 그런 디테일한 표현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전체 박스 체크 크기는 이렇게 큰데 이 부분만 체크 크기가 작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말은 뭐냐? 제가 이 녀석의 이 녀석의 UV 사이즈만 일부러 키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UV는 지금 사이즈가 get을 눌러보면은 1, 5인데 얘네 평범한 거는 2예요. 네. 그래서 한뭐 7배, 8배를 옆에 있는 벽을 구성하는 UV보다 일부러 키웠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텍스처링 툴에서 벽돌은 조금 뿌옇게 나올지언정 이 부분의 음각, 양각, 이 패턴 무늬는 디테일하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요런 정보를, 요런 팁을 미리 알고 UV를 피시면은 뭐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텍스처링을 해도 되지만 그럴 수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UV 피는 팁을 이렇게 드리고 있고 마야에서 다시 피더하는 거를 마저 좀 수업을 드리자면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반복되는 메시가 있다면 미리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UV를 펴 놓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배치시킨 다음에 UV를 필 때 뭐 유리창은 유리창끼리 유리창 틀끼리는 유리창 틀끼리 해서 컨트롤 L을 통해서 이렇게 정렬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쓸데없이 너무 클 수도 있거든요. 지금 UV 사이즈가 좀 줄여도 되는데 아까 개설 했더니 15였잖아요. 그러면 10, 아니다. 5로 줄일까요? 3분의 1로? 그 다음에 셋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또 불편하게 하나하나의 위치에서 스케일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다시 다 잡고 이렇게 컨트롤 L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시 사이즈가 원상복구가 됩니다. 그럼 뭐 불편하게 이러지 말고 그냥 전체를 잡고 R을 눌러서 스케일을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는데 그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요 스케일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고 뭐 이게 맞긴 한데 원래 가운데 피벗을 잡고 당기면은 가로 세로가 동시에 줄어들어야 되는데 요 마야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마 하시는 마야에서는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게 지금 제 PC가 아니어서 이거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UV를 전체를 잡고 스케일을 이렇게 스케일 피벗을 통해서 줄이시면은 이 테트리스처럼 잘 정렬된 상태 그대로 UV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 이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UV를 피는데 이렇게 이쁘게 피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설명해 드리기에는 제가 강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만 더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아이들 자, 모델링 창에서는 똑같아 보이는 메시지만 저는 지금 UV를 다르게 펴놓은 상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UV를 미리 아주 정성스럽게 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두 번째 보이는 것은 UV를 좀 오토매틱을 이용해서 대충까지는 아니지만 얼추 펴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팁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메시지만 두 가지 재질이 들어가요. 여기는 벽돌, 위에는 대리석. 그럼 저는 얘를 UV를 어떻게 폈냐면 제가 정성스럽게 핀 것 같은 경우는 이 UV 쉘이 보시면은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볼까요? 얘, 아이고, 너무 죠 체크 눈 정신 사나우니까 끌게요. 자, 오른쪽에 대충 오토매틱으로 핀 거에서 알 수 있겠지만 최소 단면 단위로 표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펴지는 게 오토매틱의 장점 혹은 단점인데 저는 이 친구한테 두 가지 재질을 한꺼번에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 위, 위와 아래를 잘랐어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하나의 메쉬로 모델링 했을지언정 그 안에 두 가지 이상 혹은 세 가지 이상의 재질이 들어간다면 그 재질이 들어갈 위치에 따라서 그 엣지를 따라서 미리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할 때도 이 위치에 엣지가 있어야 엣지를 기준으로 UV를 컷할 수 있기 때문에 엣지가 이미 들어가 있게 모델링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모델링을 한 상태고 UV를 그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놨고 벽돌이 들어갈 UV 쉘과 대리석이 들어갈 UV 쉘을 미리 잘라서 벽돌은 벽돌끼리 이렇게 모아놨고 대리석은 대리석끼리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텍스처링 할 때 이렇게 들어가진 겁니다. 보이시나요? 위는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컬러 빨간색으로 해서 네, UV 쉘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자른 겁니다. 했고 벽돌은 벽돌끼리 이렇게 자른 거예요. 얘만 민트색으로 해서 구별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UV를 대충 피면 UV 피는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결국엔 텍스처링 할 때 불편함에서 누락되는 시간 때문에 UV는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지루할 작업일 수는 있는데 저는 좀 재밌어요. UV 피는 작업이 좀 테트리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선 맞춰서 정리하는 그런 것도 좀 재미가 있어서 좋아하는데 UV 피는 작업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UV를 정성스럽게 피면 필수록 테스처링 할 때 편하다.
이거를 알아두시고 UV를 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은 UV를 재질별로 미리 레퍼런스 사진을 많이 찾아두시고 작업하실 거잖아요. 그 실물 사진을 보시고 재질별로 모아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는 벽돌, 여기는 대리석, 저는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1번째 칸, 두 번째 칸은 벽돌, 두 번째 칸, 아니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은 대리석, 네 번째 칸, 뭐 다섯 번째 칸은 창문,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언제까지 UV 피는 법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서 UV 피는 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여나 작업을 추후에 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이나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한 기능 때문에 UV 피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구글링이나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한테 그 나중에 단톡방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허락하는 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V 가르쳐지는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스탠스 페인터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요거 중요한데 요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UV를 정성스럽게 핀 건데 제일 큰 메시만 복사해서 빼고 얘만. 네, UV 이렇게 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네가 이제 벽돌이에요. 얘네가 벽돌인데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면 얘네만 지금 이, 이 벽돌을 구성하고 있는 UV 쉘들의 방향성이 통일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이지 하실 텐데 얘한테 간이로 머터리얼을 램버트를 입히고 램버트의 컬러를 체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체커에서 새로 적용한 체커를 여기다 표시하고 체커에서 요거는 제가 지금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요거를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마야 조금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라 뭐 딥하게까지도 아니긴 하지만 아마 2기 수업을 들으신 분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려준 마야 기능일 거예요. 근데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쉐이더를 키면은 자, 체커가 들어갔어요. 근데 반듯한 정사각형 체커가 아니라 일부러 제가 이렇게 한 거는 방향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 조금 더 조금 작게 할까요? N6, 2, 네. 크게 넣어야 되는데. 30, 10, 음, 네. 자, 이게 방향성이 통일되어 있다는 게 뭔 소리냐? 보시면 UV셀을 요것만 선택해서 모두 다 가로와 세로의 방향성이 통일되어 있는데 얘만 90도로 꺾어 볼게요. 보이시나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얘만 패턴이 모두 다 가로, 세로로 길게 체커가 들어가는데 얘만 세로로 길게 들어갔는데 얘만 가로로 길게 들어갔어요. UV를 이렇게 방향성을 통일시켜서 펴지 않으면은 이 상태 그대로 서브스탠스 페인터에 가져갔을 때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벽돌 무늬가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벽돌은 보통은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통일된 패턴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방금 90도로 꺾은 이 UV 쉘만 제가 90도로 꺾어서 이 서브스탠스 페인터로 갖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UV를 하나 잘못 방향성을 통일 안 시켜 놔가지고 얘만 작업을 따로 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 UV를 필 때 방향성을 통일해 놓을 것. 두 번째, 재질별로 따로 모아 놓을 것. 세 번째, 최대한 적게 잘라서 최대한 큰 하나의 덩어리로 필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이외에도 물론 세상의 모든 물건을 모델링할 수 있다는 뜻은 모든 형태를 모델링할 수 있다는 뜻이고 거의 그 경우의 수는 무한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원칙은 언제든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형태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의 원칙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앞으로 하실 수많은 가지의 모델링에 모두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라는 점, 언제나 예외는 있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가장 큰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만 하고, 네, UV 키는 것만 해도 사실 몇 주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 언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개별 사항에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질문을 받아서 해결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서브스텐스 페인터 드디어 넘어가도록 해서 오늘 10분 정도 남았는데 10분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와 다다음 강의 합쳐서 서브스텐스 페인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도비 서브스텐스 페인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 처음에 신용카드 한 번은 등록을 하셔서 구독 형태로 얘네가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놔가지고 한 달 무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신용카드가 한번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결제가 되지는 않고요. 다만 한 달 30일이 다운로드 날짜 기준으로 30일 지나서부터는 이제 돈이 차감이 될 텐데 그래서 핸드폰 알람으로 29일이나 28일 뒤를 정해놓고 그날 어도비 뭐 구독 해지하기 이런 거 해놓고 29일이나 30일 되기 전에 구독 해지를 하시면 공짜로 한 달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서브스텐스 페인터에서 텍스처링이라는 작업을 설명해 드릴 건데 다운을 받으셨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뜨실 거예요. 뉴 프로그램을 키는 것부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 엔터를 키시면 이렇게 켜질 텐데 어도비는 다들 아실 테지만 뭐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만든 회사로 유명하죠. 거기서도 이제 이런 3D 프로그램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CG 업계에서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서브스텐스 페인터를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아까 보신 분 기억나시겠지만 한글판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에딧에서 세팅 가셔서 언어를 잉글리시로 바꿔주시는 게 나중에 따로 독학을 하실 때도 대부분의 이제 그런 튜토리얼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외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 프로그램이니까 그때 같은 버튼을 눌렀을 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어가 더 좋겠죠. 영어로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필드에서도 다 영어 프로그램을 쓰니까 그 다음에 뭐 UI 창을 세팅하는 거는 본인 취향이지만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에셋 창이라고 해서 각종 쉐이더, 머터리얼들, 쉐이더가 아니죠. 머터리얼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고 그래서 보시면 기본 머터리얼, 스마트 머터리얼, 스마트 머터리얼, 그 다음에 마스크, 이건 스마트 마스크, 그 다음에 필터, 브러쉬, 알파, 텍스처,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지는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에셋 창인데 저는 좀 밑에다가 이렇게 좁게 했다가 높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오른쪽에 이제 테스터 셋 리스트, 뭐 레이어, 텍스처 셋 세팅, 뭐 프로퍼티스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뉴에서 뉴 프로젝트 가시면 템플릿이 있습니다. 템플릿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템플릿을 설명할 때 PBR 메탈릭 러프니스 씬이 있고 뭐 블렌더 있고 뭐 도타 있고 키샷 있고
이거를 설명하는데 또 1시간 걸릴 수 있는데 그냥 이거는 외워주세요. PBR 스타트 에셋을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PBR은 뭐냐면 피지컬 베이스 렌더링의 약자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PBR이 없을 시절에는 다른 방식의 렌더링으로 CG 업계에서 사용되다가 더 이제 발전이 돼서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빛의 반사, 빛이 한 번 반사된 게 아니라 벽에 튕겨서 옆에 있는 다른 벽에 튕겨서 또 여러 번 난반사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최대한 구현한, 그래서 피지컬리의 베이스, 피지컬리 실제 물리를 기반한 렌더링 방식, 그래서 PB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템플릿을 삼아 주시고요. 파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맵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가지고 온 오비제가 있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플랜이고요. 도큐멘트 레졸루션은 지금 뭐 사용하시는 PC들이 사양이 좋으시다면 4K로 작업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너무 느리다 싶으면 그때만 2K로 잠깐 내려서 작업하다가 다시 룩이 이쁜지 안 이쁜지 보이던 4K로 바꿨다가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 노트북은 사양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2048 2K로 하고요. 노멀 맵 포맷은 다이렉트X 있고 오픈GL이 있는데 이건 오픈GL입니다. 요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좀 오래 걸리는데 요거 패스하고 그냥 오픈GL을 기본값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K를 누르기 전에 이거 UV 타일 워크플로우는 이거 뭐냐면, 저희가 지금 UV 창 가보시면은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되었던 이 한 UDIM이 한 단위인데, 제가 지금 UDIM을 몇 장 썼냐면 4장 쓰고 있잖아요. 아니다. 전체를 잡으면 5장을 아마 쓸 거예요. 네.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쓰고 있는데, 한 장만 쓰고, 만약에 모델링 하신 게 한 UDIM에 다 들어간다, UV가. 그러면 이거 체크하실 필요가 없는데, 웬만하면 이제 멀티 UDIM이라고 해서 한 장 혹은, 아니, 그러니까 2장 이상의 UDIM을 쓰실 때는 이걸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OK 누르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모델링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와지는데요. 네, 불러와진 겁니다. 전 요거예요. 요거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요건데, 네, 진짜 별거 아니죠. 1초 만에 만든 겁니다. 이거 펴가지고 그냥 플랜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울인 거예요. 음. 근데 요거 하나면 맵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거서 가지고 왔고, 이걸로 뭘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기 리프라고 갖고 온 것에 맵이 들어있습니다. 텍스처링 작업은 뭐냐? 맵을 만드는 과정이고, 맵은 뭐냐? 말 그대로 지도인데 UV라는 전개도에 지도를 넣어서 특정 좌표에 이 색깔을 넣겠어 라는 맵, 지도를 넣어주는 거면 그 지도대로 전개도가 읽어서 그 색을 표현해 주는, 그래서 맵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리프 나뭇잎 맵이 있는데, 보시면 맵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여기 관리자분을 통해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맵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디퓨즈 컬러 맵이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알베도라고도 하고요. 이건 뭐냐? 색깔입니다. 색깔. 단순히 색. 그래서 레이어에서 필러를 넣고, 이것 때문에 오래 걸려? 네. 마야를 끄고 올게요. 프로그램 2개를 켜놨더니 오래 걸린 것 같아서. 자, 서브스텐스 페인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머터리얼 보드예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거는 모든 맵이 적용된 걸 보여준다는 건데, 여기서 싱글 채널은 맵을 뜻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컬러,
뭐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디퓨즈 컬러, 베이스 컬러, 뭐 알베도 다 같은 겁니다. 그냥 컬러인데 컬러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컬러만 제가 빨간색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컬러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맵이 있냐면 스페큘러 러프니스. 자, 이건 뭐냐면 빛의 반사 정도인데 정확히는 개체의 표면 거칠기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베이스 컬러 모드니까 러프니스 모드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터리얼로 보고 매터리얼 단축키는 M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지금 필이라는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러프니스가 생겨 있죠. 러프니스가 지금 0.3이라는 수치를 갖고 있는데 이 컬러 맵을 제외한 모든 맵은 컬러 맵과 노멀 맵, 요 보라색 빼고는 다 0과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0은 없다, 1은 있다인데 일단 0을로 하면은 0은 적용 안 함, 1은 적용함인데 러프니스 경우에는 0일수록 표면이 매끄러워진다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역시 회색이 좋겠네요. 어두운 회색을 해놓고 뷰에서 디스플레이 세팅에서 인바이러먼트 오페시티를 좀 끄고 블러를 좀 끄면은 네, 지금 여기에 하늘이 맺혀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고무 재질, 타이어에 쓰이는 고무 재질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러프니스가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매트하다고 하죠. 그리고 당구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매끌매끌하고 표면이 매끌매끌하다 보니까 빛이 정확하게 맺히죠. 그거를 러프니스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프니스가 낮으면 당구공, 러프니스가 이렇게 높아서 안 맺히면은 고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러 맵, 디퓨즈 맵, 알베노는 요건 세 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색을 표현합니다. 색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러프니스는 표면의 거칠기를 거칠게 했다가 매끄럽게 했다가 하면서 빛이 맺히는 정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재질감에 유용하죠. 아무리 고무는 검은색이지 하고 검은색을 만들어 놨다고 한들 러프니스 맵에서 러프니스 값을 낮추면 누가 이걸 고무로 보겠어요? 반짝반짝한 플라스틱으로 보겠죠. 그래서 고무면은 러프니스 값을 올려서 매트하게, 빛이 안 맺히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아직 설명해 드릴 맵이 많고 제가 예시로 설명해 드리려고 갖고 온 이 나뭇잎을 적용하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7시가 되어 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서브스텐스 페인터의 기초와 맵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고 본격적으로 테스터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